다육이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요, 요 다육이가 미처 철수가 되지 못하고 거리대에 남아있던 다육인데요. 요 시트리나는 제가 이거 그러니까 패치핑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시트리나라고 써놨더라고요. 21년 4월 30일 날 적심을 해갖고 이렇게 애기들을 키우고 있는데 요 아이랑 똑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 아이가 더 많이 묵은 애예요. 얘가 훨씬 더 묵었는데, 근데 묵은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요 펜댄스가 있던 자리가 햇볕이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 얘가 되게 많이 웃자라고 목대가 되게 여리여리한 그런 펜댄스였어요. 요 펜댄스는 여러분 냉이를 입었어요. 냉이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흐물흐물합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안으로 저는 들일 생각이 없고 제가 그냥 그 자리에다 다시 둘 거예요. 완전히 냉이를 입어갖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여리여리합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목질화가 하나도 안 됐어요. 요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페트병을 만들어서 걸어 놓는 거는 그만큼 햇볕을 좀 노지에서 많이 받게 하려는 저의 노력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페트병을 사용을 하는 환경 자체가 제가 3층이다 보니까 일단 거리대를 하고 그 밑에는 해가 잘 안 들어요. 근데 층수가 높을 때에는 해가 낮게 들이올 때도 해가 뜨는 해 지는 해, 그 다음에 뭐 해가 떠 있다 하더라도 그쪽까지, 그러니까 거리대 이제 아래 그 방범 창 같은 이제 난간까지 햇볕이 들어올 수 있지만 저처럼 3층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저하고는 안 맞아요. 이제는 페트병. 그래서 제가 요 화분을 계속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아이도 좀 키운 지가 좀 됐던 아이인데, 요걸 제가 적심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있는 녀석들이 입꼬지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똑같은 거리대에서 같이 못 들어왔는데 하나는 멀쩡하고 하나는 이렇게 냉이를 입었습니다. 펜댄스가 냉이에 약하다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펜댄스를 통해서도 또 증명을 한번 하게 됐네요. 요 아이는 그냥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을 거예요. 다시 갖다 놓을 거고, 요 패치핑크도 그냥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을 겁니다. 오팔리나는 보시는 분들이 너무 페트병이 너무 꽉 낀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실제로 좀 끼는 편이에요. 그래갖고 얘를 지금 어떻게 할까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갖고 이 페트병에서 얘를 좀 벗어나게 해줘야 되나. 참 얘를 밑에가 완전 다 갖고 지금 문제가 좀 있거든요. 아휴, 뭐 놓는 거는 놓는 거고 일단은 요 아이를 좀 탈출을 좀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막 똥똥하게 살이 찌니까 페트병하고 겹쳐가지고 애들이 숨을 못 쉬니까 얘도 드디어 탈출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를 좀 더 잘라. 지금 애기가 여기서 또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기가 고개를 좀 내밀 수 있도록 얼마나 비를 많이 맞았는데 여기 이끼가 엄청 많아요. 이 환경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겠죠? 건강하겠죠. 요 다육은 제가 거리대에서 키우고 있었던 홍매화예요. 저는 홍매화를 제가 이제 키울 때, 거리대에서 키울 때, 어머, 얘는 뭐야? 어머, 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니? 생장점 주변으로. 어머, 이거 생장점이 없어졌어요. 이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그랬어? 응? 누가 예쁜 홍매화한테 이런 짓을. 아이고. 이렇게 거리대에서 맨날 봐도 제 시선으로 닿지 않는 곳에 있다 보니까 홍매화는 예쁜 모습을 한번 본 분들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기가 또 은근히 진상 부리는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여름에 그렇게 안 예뻐지는 거예요. 제 키핑장에서 요에 키우시겠다고 진짜 봄에 예쁜 모습 갖고 얘를 들이신 분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애들이 여름에 진짜 다 못생겨졌어요. 키핑장 이웃님들의 홍매화가. 그래서 저는 홍매화를 예쁘게 키우시는 분을 솔직히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뭐 제 홍매화가 예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홍매화 같은 경우에 여름에 진짜 안 예뻐지고, 특히 또 이제 홍매화 꽃대가 꼭 밉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매화는 한번 물이 뜨면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다육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지금 키핑장 우리 매니아님들이 이 아이를 홀대합니다. 너무 안 이뻐졌으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게. 이렇게 예쁜데. 저는 홍매화 요 녀석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나저나 자꾸 눈에 거슬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장점이 이렇게 다 망가져가지고. 여기를 적심을 또 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적심을 하게 되면 적심 자국이 남잖아요. 순지르기하고 적심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적심을 한 목대를 쌍동 잘라갖고 생장점이 완전히 그냥 목대가 딱 제거가 되면서 완전 독립적으로 있어 적심 자국이 그대로 남아요. 그런데 순지르기 여기에서 순이 딱 나오는데 닫고 살짝 꼬집으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얼굴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목대 하나에서 가지가 뻗는 듯한 수영으로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까라소를 순집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심을 안 하고. 그래서 적심과 그다음에 순지르기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수형이 조금 더 적심 자국이 없게 자연스럽게 하려면 순지르기를 하면 돼요. 그럼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모든 다육을 순지르기 하면 되지 왜 적심 자국이 남게 그럼 적심을 해? 순지르기는 생장점만 살짝 꼬집어 뜯는 거기 때문에요. 상단의 로제트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입고지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순지르기와 적심에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분갈이 할 때에 요 작은 소품 화분이 하나 더 나왔어요. 요 아이들은 제가 진짜 사연 있게 키운 아이들이에요. 얘는 제가 저의 1호 홍매화들인데요. 요 아이들을 제가 처음에 들여갖고 요 녀석들이 부전납의 피해로 굵은 목대가 훌렁 꺾여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심이 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이파리들로 잎꽂이를 냈는데 저는 홍매화 잎꽂이를 하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고집스러운 그 식물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이 홍매화가 얼마나 자구가 안 나왔냐면 1년이 넘도록 안 나왔어요. 뿌리만 진짜 귀신같이 뿌리만 나오고 자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인내심이 부족하신 분들은 내다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열정 넘치는 다부떼기였기 때문에 아이고야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 뭐 남는 게 시간이니까 사실 공간이 조금 더 남았으면 제가 아마 더 많은 잎꽂이를 도전을 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가 진짜 막 시작했을 때 한 잎꽂이였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홍매화를 제가 그렇게 그리고 이 부전납의 피해로 꺾여서 제가 정말 너무 억울했거든요. 이 아이를 잃는다는 게 그래갖고 끝까지 기다려서 그 잎꽂이를 결국에는 받아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화분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좀 시시한 합식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홍매화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이렇게 들여놓으니까 이제서 좀 이렇게 가까이 보게 되네요.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거의 뭐 할머니가 손주한테 하듯이 이제 저는 할머니는 아닙니다. 제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쁜 이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누다예요. 이 누다가 두 개가 다 그 모란장에서 진짜 돼지 누다라고 제가 막 그렇게 했던 그 누다를 똑같이 가져다가 이렇게 키웠는데 요거는 그냥 일반 도자기 화분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얘는 토분이었어요. 진짜 여러분 기가 막힐 거예요. 이 보세요. 이 토분은 요런 문제가 있어요.
갖고 다육식물에게 토분이 과연 적합한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진짜 어우, 이게 이 곰팡이가 아유 시꺼매. 이 다육이한테 곰팡이가 나쁘죠. 그래서 해가 있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미처 사실은 경험을 못하고 요번 해에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다육이 이제 농장 사장님들은 이제 다육생활을 워낙 오래 하셨기 때문에 화분에도 조예가 깊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에 이렇게 막 고가의 화분을 이렇게 접하지를 못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분에 관해서 가끔 가다가 저에게 질문하세요. 토분을 다부댁은 왜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일단은 가격면으로 착하잖아요. 가격 착하고 통일감 있고 저는 그리고 이 토분의 차가운 느낌 물을 줬을 때 화분이 같이 스며들고 같이 내뱉는 그 느낌이 좋아서 저는 토분이 사실은 좋거든요. 그 가을밤에 진짜 나와서 차가워진 토분을 탁 만지면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오, 흉측하죠? 토분은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토분은 진짜로 그 통풍을 정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그러면 왜 이러냐? 그러면은 얘가 그 막 밀집대에 그렇게 배치를 해가지고요. 밀집도가 높은 거리대에서 심지어 베란다 안도 아니에요. 거리대에서 얘가 이런 지금 흉측한 그 지금 곰팡이를 이렇게 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토분이 그냥 토분을 사용하실 때는 약간 좀 밀집도를 낮춰갖고 토분 자체가 바람을 잘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아이랑 요 아이는 쌍둥이 누다거든요. 자, 요 아이도 근데 자 이렇게 자 이런 누다가 여러분 원조 젤리예요. 보조개도 있고요. 너무 예쁘죠. 아유, 근데 얘가 물이 덜 들었어요. 위치상 얘가 해가 좀 더 잘 드는 곳에 있었거든요. 정말 같은 그 얼굴이라도 해가 잘 드는 쪽, 안 드는 쪽 똑같은 화분에서도 다른 현상이 일어나요. 저희 친정엄마네 그 누다들은 저처럼 대우를 못 받아가지고 베란다 안쪽에 있어서 지금도 저보다 작아요. 색깔도 다 안 예쁘고 다릅니다. 엄마네 집에서 보여드리는 그 얼큰이 완전 뚱땡이 그 누다가 얘랑 같은 형제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애기를 막하니 내가지고 이렇게 번성을 했고 이 와중에 진짜 제가 엄마보다 잘 키운 거는 이 누다였던 것 같아요. 누다. 그래서 이렇게 토분하고 일반 도자기분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감안하셔가지고 화분 선택하실 때도 그 다음에 화분을 관리할 때도 약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 홍미화를 심었던 토분에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는데 유독 이 화분에 지금 이 누다가 있는 화분에 이렇게 아주 그냥 무슨 그을름처럼 이렇게 곰팡이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곰팡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이제 여기다가 그 락스물 이렇게 싹싹 해갖고 그냥 살짝 닦아줄 거예요. 이제 그 정도만 할 겁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할 거고요. 누다가 여러분 생각보다 목대가 빨리 생기거든요.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요. 대신 누다 예쁘게 키우려고 하시면요. 누다도 거리대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얘는 화상을 조금 잘 입는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 저도 실제로 2019년에 화상을 좀 많이 입혔었던 게 이 누다예요. 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적심을 하게 됐던 게 누다였었는데 근데 올해는 그 화상에 대한 걱정은 좀 많았는데 의외로 이 둘은 제가 화상을 좀 안 입히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거리대 안으로 들어온 다육이들 제가 지금 살펴보면서 약간 조금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다육들 지금 누다랑 홍매화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또 언박싱이나 뭐 분갈이 영상 계속 쭉쭉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녀석들 예쁘죠? 초록초록해도 예쁘잖아요. 누다가 얼마나 매력있게요. 제가 봤을 때 이 누다랑 교배한 많은 그 다른 그 에케베리아 속 창들의 그런 그 보조개의 원조는 누다가 아닐까. 혼자서 그냥 상상과 추측만 해봅니다. 혹시 아나요? 진짜 그럴지. 어쩌면 제가 농가의 영업비밀을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발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저는 다음 시간에는요 언박싱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